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이 정부 행정망의 오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체감하시죠? 심지어 이번에는 정부24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또 터져나오는 좀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이 보니까 지난달 초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서야 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전 9시, 10시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오전 9시에 동시간대에 이제 납세 증명서랑 성적 증명서를 예를 들어 신청을 했단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그 시간대에 또 신청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치 않게. 근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을 한 사람의 정보가 또는 내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뜨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서류를 받아가지고 인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발급받은 서류가 동시간대에 신청했던 다른 사람의 서류가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 서류에 또 얼마나 내밀한 게 들어있습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세 내역, 심지어 뭐 성적증명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얼마를 뭐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들을 타인에게 발급을 해줘버리면서 이 유출 피해가 확인된 것이 무려 1,400여 명에 달한다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지껏 지금 정부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서 이제 72시간 이내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걸 했겠습니까? 아직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피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 피해 상황이 채 다 확인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던 1,4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인지, 그도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려고 했던 것인지 의문이 남아있는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오류가 이번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지난 2월에도 있었습니다. 정부24에 계속된 접속 오류가 발생해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그 운영 주체인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 그 국가정보관리원에서는 전원을 껐다 켜보라, 이런 답변 이외에는 오류를 마땅히 해결도 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 사건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같은 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 시스템도 역시나 개통하고 나서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크고 작은 오류들이 반복됐고, 그래서 이게 지방세 업무를 모르는 엔지니어들이 이걸 설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행안부는 손 놓고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그 무능과 불통에 대한 지적들이 잇따랐던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공언했던 정부인데 역시나 실상은 그대로였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도 역시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 특히나 재앙 수준으로 심각한 게 뭐냐면,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증명서류만 해도 7억 건이 넘는데요. 근데 이 중에 30%가 디지털화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뭐 절감액이 한 1조 2천억 원이다. 그래서 정부가 왜 이래저래 핵심적인 치적인 양 열심히 내세우기도 했었던 것인데, 정작 행정 전산망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개인정보까지 털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도 이 행정 시스템의 유지와 보수 또는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행정의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의 속도를 좀 더 불을 붙인 상황인데, 사실 이건 뭐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그냥 사실상 지옥행 급행열차에 우리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타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개인정보가 진짜 탈탈 털리는 일이 1,400여 명이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줄곧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었지만, 이 문제가 항상 언제 생깁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변화를 주려고 시작하면서 생겨요.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시스템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니까 당연히 초반에 잡음, 안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정부하에서 새 시스템을 들고 와서 적용을 시킬 때를 보면 사전 점검도 없이 테스트 기간을 거치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버린다든가, 또는 문제가 터졌을 때 기존 서버로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이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해서 삭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돌아갈 서버 시스템은 없으니까 결국 이 망가진 걸로 한 달, 두 달, 세 달을 어떻게든 복구될 때까지 버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번 정부에서 발생했던 거죠.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채 진행해서 생겼던 문제들이었어요.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부터 관련된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면 벌써 이렇게 5차례나 이어진 오류 사건이 터지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22년 10월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게 지난해 3월에 이제 그 법원 전상망 마비 사태가 터지질 않나, 같은 해 6월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의 오류 사태가 터지질 않나, 그리고 역시나 같은 해 11월에도 정부의 행정 전상망에서 오류가 나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만 무려 한 100여 명이 투입돼가지고 이걸 복구 작업을 해서 모두 끝마쳤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도 역시나 원인 규명도 한참 걸리고 복구하는데도 역시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피해는 계속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밖에도 기억나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보와 정산 시기, 이런 모든 전상망, 이게 새로 통합된 시스템을 점검도 없이 도입했다가 먹통이 되면서 몇 달 동안 기초생활 지원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일도 벌어졌던 바가 이 정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될수록 더 심각한 우려는 뭐냐면, 아니어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 거세지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행정망의 마비에 이어서 개인정보까지 이렇게 쉽사리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때를 대비한 비상 매뉴얼도 없이 이번까지도 계속 이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 서버를 이중적으로 두거나 백업 시스템을 가동해서 보안 방벽을 높이고 튼튼히 쌓아야 되는 것인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상태인 거죠. 이건 뭐 국정 기조만 무정부 상태인 게 아니라 행정망과 안보 분야까지도 무정부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되는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계속 터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능한 이들이 정권을 거머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최악의 사례는 이 시기에 전부 집약되는 것을 보시면 애초에 탄생하지도 말았어야 될, 탄생했어서는 안 될 정권의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